합천 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천 주민과 정치권은 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자원공사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친구 어머니를 위해 헌혈증 모으기에 나선 창원의 고등학생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해 윤활유 첨가액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양산 지역의 악취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수술을 받고 숨진 5살 김동희 군 유가족이 병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물난리로 경남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큰 홍수 피해를 입은 합천과 하동은 홍수의 책임을 댐 수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죠. 관련해서 합천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장보영 기자, 합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합천 지역의 재산상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 435헥타르와 주택 63채가 침수됐습니다. 소와 돼지 등 3,000두도 물에 잠겨버렸죠. 경남 전역에 비가 쏟아졌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합천에 내린 비는 총 300mm 정도입니다. 꽤 많은 양이지만 홍수와 침수 피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합천군의 설명입니다. 집중호우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건데 하천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린 탓이라는 겁니다. 합천군에 따르면 평소 합천댐은 초당 16에서 50톤을 방류해 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 오후 5시 25개를 열어 10배인 초당 500톤을 방류하다 8일 오후에는 초당 2,700톤까지 그 양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방류한 건 처음입니다. 네, 초당 2,700톤이면 계산해봤을 때 1분만 해도 16만 2천 톤이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물이 그럼 고스란히 한강으로 들어가서 이번 홍수 피해를 일으킨 건가요? 네, 수자원공사 측은 예측보다 많은 양의 비로 상류의 유입량이 늘어나 방류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하천군은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원인이 비가 아니라 댐 수위 조절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합천댐의 수위는 전체의 4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 작년은 80%로 2배 높아졌고 집중호우가 시작된 6일 댐 수위는 89%였습니다. 이미 만수위나 다름없었던 합천댐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홍수 조절 기능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합천군은 지난해에도 댐 방류로 인해 피해 농가가 발생해 수자원공사에 항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지탄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에 찾아가 전액을 배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마철에 수위를 90% 가까이 유지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자원공사 측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록적인 긴 장마와 폭우가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화개장터 근처 섬진강댐과 합천댐에 대해 홍수를 대비해 평소보다 수위를 낮게 유지하는 제한 수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0.7m 정도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00톤이라는 방류량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상 최대 방류량을 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한 수위를 낮췄더라도 과거보다 15에서 20m 높은 수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빗물 저장 능력은 이미 떨어진 상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 소속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2018년부터 넘어오면서 물의 양보다는 물의 질에 집중하게 돼 높은 수위를 유지했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오래전 만들어진 댐의 기준이 이례적인 폭우와는 맞지 않는다며 홍수 대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일 김경수 도지사가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서 합천에 다녀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복구 작업과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겠고요. 지속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친구 어머니의 암 투병 소식에 선뜻 헌혈증 모금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요즘 말로 진짜 우정을 보여준 진해 웅천고 김재영, 문재용 학생을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얼핏 봐도 수십 장에 이르는 헌혈증. 이 증서는 혈액암 투병 중인 친구 어머니를 위해 한 장 한 장 모아졌습니다. 진해 웅천고등학교 2학년 김재영 군과 친구들이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그래도 친구 어머니니까 좀 저도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니까 도와주자 싶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재영 군과 도움을 주려는 친구가 사는 지역은 창원 진해와 밀양. 당연히 같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만 두 친구는 중2 때 우연히 알게 된 뒤 지금까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친구 어머니의 소식에 재영 군은 가장 먼저 자신의 팔을 걷어올렸습니다. 원래 좀 헌혈을 하고 난 후에는 좀 제가 어지럼증도 있고 그랬는데 친구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도 그냥 바로 가서 헌혈을 한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 헌혈을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선뜻 주길래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주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런 친구의 옆에는 또 다른 우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단짝인 같은 반 문재욱 군은 친구를 돕자는 재영 군의 부탁에 선뜻 나섰습니다. 다른 건 못 도와드리려다가 이거라도 도와드리자 이 생각으로 저랑 재영이랑 헌혈 증서 모아봤자 6장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재영이랑 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보내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같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두 친구의 진정성에 웅천고 친구들도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혈장만 40여 장이 넘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불치의 병을 도울 수 있다는데 본교 학장이 앞장섰다는 이런 미담 사례는 거리는 멀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미담 사례가 우리 교육 현장에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군 장교를 꿈꾸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두 친구. 친구의 어머니이면 자신들의 어머니라며 미소 짓는 두 친구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미 지금 보고 있지?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 나가는 것 같고 기분도 뿌듯 좋고 봉사했는데도 내가 더 좋은 것 같네. 어머니 빨리 회복하시고 저랑 재영이랑 밀양 가가지고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학교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모은 헌혈증인데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이 헌혈증으로 빨리 이제 나으셔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도 편하게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지역 농촌 살리기 운동은 어제 오늘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각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곳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함양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H는 군 단위 최초로 매입형 임대주택 건립까지 결정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에서 1,400명이 겨우 넘는 함양군 서하면으로 이주를 결정한 김선관 씨 가족. 김 씨 부부와 함께 아직 옹알이 중인 막내 아들을 포함한 4자매 모두 이젠 함양 군민이 됐습니다. 연고도 없는 먼 타지로 가족 전체가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하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고 우선 아이들하고 정착하는 게 먼저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주택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심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기존 농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대표하는 단어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출산 장려금 역시 단발성 정책으로 여러 지자체가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런 기존의 정책들과 달리 함양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이주민들에게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A부터 Z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아이들이 아닌 학부모들에게 혜택을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과 지역 기업이 합심해 주거지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공약은 경남도와 함양군, LH,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뛰어들면서 말 그대로 몸만 오면 되는 이주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착공식이 또 이루어지고 부모 일자리, 또 빈집, 또 주거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모든 공약들이 해외 연수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빈집을 수리해 제공했던 주거지는 LH의 참여를 통해 매입형 임대주택 건립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LH는 이번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농촌 지역에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는 기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하초등학교에 이 아이토피아 이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서하면에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남도, 여러 공기업이 합심해 진행하는 문화사업과 생활 SOC 개선 등이 이뤄집니다. 동시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인근 안희면과 서상면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는 중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농촌 지역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찾아오는 돌아올 수 있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양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학교 중심의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완성된 결과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김해 윤활유 첨가액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양산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이번 화재는 인화성 물질 보관 창고에서 난 불로 쉽게 진화되지 않다가 5시간이 지나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에 화재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6km가량 떨어진 양산에 검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지역에 기름띠가 생기는 등 피해와 악취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늦은 저녁부터 양산에 나기 시작하면서 지난밤 사이 시청 민원실과 119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밤 11시가량부터 기름 냄새가 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아침이 밝을 때까지 300건이 넘는 우려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양산시는 13일 오전 긴급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유가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가족은 13일 양산 부산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병원 측이 김 군의 수술 중 응급 상황 사실을 은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김 군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김 군의 응급 수용을 거부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문화제가 지난 12일 저녁 마산 하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문화제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혼물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할머니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사와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3분의 할머니가 살아계시며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시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8월 14일은 기림의 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김정우 국회의원과 백두현 고성 군수가 진해와 통영 당동만 등 어업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관계자들은 폐쇄된 양식물을 직접 확인하고 시리에 빠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신속한 복구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진해와 당동만 일대는 빈산소 수계로 추정되는 이상 조류로 인해 양식 중인 굴과 미더덕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산소 수계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로 낮아진 물덩어리로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남해안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본부장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은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채용 담당 직원 2명과 부정 채용 당사자 전 창원시의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 채용 시험인 것처럼 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5년 경영지원 본부장 공개 채용 과정에서 원래 채용 조건에 없는 채용 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뒤 부정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3일 성산구 신촌동 소재 기업체를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HSD 엔진 주식회사 고영렬 대표는 봉암교 확장 시 기존의 봉암교보다 높이를 높게 건설하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 결합 시 대우조선해양의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창원 기업지원단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과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자매 도시인 전남 구례를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변강용 거제시장과 거제시 공무원, 거제상공회의소 등 160여 명이 참여해 쓰레기 정리와 진흙 제거 등 침수 지역 주택 복구를 도왔으며 이와 함께 물품과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구례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379.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및 가옥 1,100여 채가 침수되고 농경지와 축사 침수, 도로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특판 행사가 13일 진해 수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국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제주산 갈치와 낙지, 바지락 등의 수산물 세트를 비롯해 멍게와 다시멸치 등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모처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7도, 낮 최고기온 33도로 폭염이 예상돼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낮 기온 33도를 넘는 날이 대다수인 만큼 매우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2.0m까지 이는 곳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폭염특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을 권장하며 열대야로 인한 숙면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적절한 냉방도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